안녕하세요. 오늘 남양 특집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신기 이야기 또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기 귀신이 이 기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기는 이렇게 물질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구름 같은 느낌.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정도. 그래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모호성 자체의 구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고 예전에는 다 그래요. 이게 문화가 발전할수록 작은 것들을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는 그냥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수정될 때가 임신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지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방학 안에 그냥 온 가족이 옹기종기 살았던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나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는 식당, 밥 먹는 공간, 어디는 옷 갈아입는 공간, 어디는 뭐 잠자는 공간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분리가 안 되고 지금도 한 방에서 다 하시면 약간 복고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분리될수록 잘 사는 집입니다. 저도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올인원으로 우리 그냥 올인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좀 슬프지? 슬퍼. 난 유목민이잖아. 유목민은 그 게르 하나에서 그 텐트 같은 데 하나에서 다 해. 거기 다 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더라라는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신기가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꿈, 불꿈, 여자꿈, 그 다음에 뭔가 영감이 나타나서 뭔 얘기를 자꾸 해. 그게 시작입니다. 경기 시작. 물꿈, 불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자꾸 건너려고 하는 것들. 안개 보입니다. 안개가 보이는 게 초기 현상이에요. 제일 초기 현상 중에 하나가 안개. 안개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뚜렷하지 않고 이제 조금 다른 경계로 자꾸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 나를 점령하려는 놈이 나를 흔들기 들어간 거죠. 흔들기. 그래서 자꾸 모호하고 그리고 정신도 약간 불분명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지 못하고 뭐 저쩌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화되는 게 이제 물꿈 불꿈. 물하고 불은 어떤 것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면 다른 경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꿈 불꿈. 그 다음에 불 같은 거 이렇게 예전에는 불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뭐 이렇게 하면 삿된 것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불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지금도 아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불을 넘어가면 다른 것들이 못 쫓아온다. 큰 물을 넘어가면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역으로 얘기하면 이섭대천이라고 큰 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판이 바뀐다는 뜻. 판이 바뀐다는 뜻.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구체성이 보이는 거는 이제 물꿈 불꿈 끄고 그 다음 그러니까 자꾸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나오고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든지 할배 왜 이렇게 노인이 거기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영감이에요. 그 신령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뭐 신령은 다 늙었어? 젊은 CEO는 없는가? 하기사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80 드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돼서 또 올라가시면 80 넘을 걸? 지금 한국 나이로 한 80 되셨을 걸? 아 근데 80 치고는 진짜 젊게 살지. 야 이거 진짜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뭐 나라야 어떻게 될지는 그건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단 사람이 재밌잖아. 난 되게 좋던데.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김부스인 줄 알았어. 김부스. 남의 나라 대통령 했던 분이라고 막 막말하는 건 아니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바이든은 되게 늙어 보이는데 그 양반은 진짜 어르신 같고 이분은 약간 철없고 따지고 보면 몇 살 차이 안 나. 그래서 영감님들이 저 사후 세계에도 저 뭐 이상한 신들의 세계에서도 많은가? 근데 보면 대부분 신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영감들이 많아요. 그쪽도 고령화의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여자가 나오거나 영감님이 나오거나 이거 선택 사양입니다. 안개, 모호함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물, 불 둘 중에 하나 쌍으로 양싸대기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영감 아니면 여자, 영감 아니면 여자 이렇게. 그게 대부분 그런 놈들이 대부분 몸을 조종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눈이 이제 미간이 흐려지고 이제 점령이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픈 거는 몸의 체형을 바꾸는 거. 그래서 두 사람용으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원룸인데 칸 찔러 가지고 파티션 나눠서 투룸 비슷하게 쓰는 그 과정에서 몸이 아파.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신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털어내도 또 다른 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빈방 내 건가?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난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몸을 가지고 귀신 대여를 해서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계속 바뀌어. 이게 이게 무슨 맛집인가요? 마치 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뀌어. 그런 경우도 있어. 안 그러면 고시원 여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작은데 많아. 한 놈이 아니야. 득지득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몸이 아픈 거는 그 개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뿌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몸이 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가 좀 뿌옇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검은 동자는 더 진해지고 또렷또렷 약간 고양이 눈 같이 돼요. 그리고 흰자는 뿌얘지고, 흰자가 어떻게 보면 검은 동자가 영혼을 상징하는 거고, 흰자가 백을 상징하는 거고, 아니면 육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니까 이 검은 동자 쪽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반짝거리고 약간 고양이 눈 같이 되고, 흰자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뿌얘지는 거예요. 눈이 탁해져. 탁해져. 그래서 그렇게 눈이 탁하고 이럴 때 안약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원격도 돼. 원격도. 그래서 뭐 전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근데 그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차적인 거는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사람마다 파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전 보러 갔겠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집에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뭔가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울같이 만들어 버리면 그게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슨 일 때문에 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파수 맞추는 방식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면 그 원격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정보를 달라고 하지. 뭐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둥, 오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뭔가 사진을 보든지 뭐 그래갖고 그래야 뭐 주파수를 맞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라디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디오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이 뭐 30개가 있어. 그러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디오만 있다고 해서 소리가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100% 맞느냐,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엉간이는 맞아. 근데 엉간이 맞는 게 맞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 정도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값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확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됐지. 야, 예언자가 지천인 나라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제가 얘기하잖아. 로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인이 움직이고 난 뒤에 모든 무당은 다 구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네가 영험하면 로또를 맞추면 되고 코인을 사면 돼. 점 보지 마. 점 보지 마. 점으로 네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맞출 자신만 있으면 코인 대박이다. 하루 변동폭이 거의 뭐 한 100%가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야, 그거 왜 여러분들은 코인을 못 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 코인을 못 하느냐? 쫄보라서 그래요. 쫄보라서.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언제 빠져야 되는지만 100% 필요 없어. 70%로만 맞춰도 한 달에 거의 준재벌 싸대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점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굿을 하고 있느냐? 굿보다 단가가 훨씬 많이 나온다니까, 이쪽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혀 안 맞느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맞아.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아.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의미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계속 평균값을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 그때 그 치료약을 먹는 거야. 내가 치료약을 병원에 가서 그 치료약을 먹어. 그러면 100% 낫느냐? 안 나서, 안 낫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아마 한 70에서 80%는 그 약을 통해서 유의미한 치료값이 나오는 거예요. 100%는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는 안 돼.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소가 백스텝으로 쥐를 밟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확률로 계속 쥐를 밟고 있어. 소가 쥐 밟을 확률이 몇 번이나 있겠어. 그래서 그거는 쥐가 밟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양철학 얘기할 때 흔히 그런 얘기해요. 점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걸 뭐 과학이다, 뭐 안 그러면 예전에 통계다, 다 미친놈이고요. 지금도 통계를 못 내는데 예전에 그걸 누가 어떤 놈이 통계를 냈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런 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유사과학.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뭐냐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되는데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것은 답이에요 라고 하면 한 7, 80%는 나와주는 거고, 유사과학이면 한 20, 30%가 나오는 거야. 많으면 3, 40%.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더 큰 거지. 베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딸 때는 없느냐? 딸 때도 있지. 3, 40%.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3, 40%의 확률로 터지면 다 일치. 다 일치.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기도 얘기할 때도 기도는 가피가 아니고 습관이다. 가피를 쫓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행복한 삶의 방향성을 만드는 게 기도지. 뭘 이렇게 그냥 뭐 다 해가지고 그래 봉정암 뭐 갓바위 이런 데 가서 잭팟이 터졌어요. 그게 너한테 터진다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거 말고 꾸준히 집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잭팟이 안 터질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은 좋은 습관을 들였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안 흔들리는 기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제가 금강경 저거 봉창 기도할 때 제가 설문지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안정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논문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 저는 그게 우선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피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피가 우선이 되면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져. 없습니까? 그건 구랍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로또는 당첨되지 않는가? 로또는 당첨됩니다. 단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된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또를 사지 않는 겁니다. 강원랜드에서 안 터집니까? 강원랜드의 기계는 다 터집니다. 내게 안 터집니다. 아니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게 터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적은데도 적금을 듭니다. 그거는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절에서도 이거 얘기하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절에 가니까 뭐 천도제를 하면 뭐가 잘 바뀌고 뭐가 되고 주지스님이 코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천도제를 계속하면서 코인을 하시면 신도 천도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 돈을 버는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급 펀드 매니저는 1년 연봉이 조가 넘습니다. 조가 넘습니다. 연봉이. 나는 연봉이 조가 된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해봤네. 이런 게. 우리는 쩔이기 때문에. 조 단위를 받아. 연봉이. 물론 뭐 세금을 한 절반은 떼겠지. 나도 절반 띄고 싶습니다. 세금 비율이 높으면 행복한 겁니다. 구간 자체가 높아진 소득 구간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조를 주느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이 벌어들이는 게 10조는 벌어오겠지. 야, 내가 회사 CEO야. 내가 사장이야. 10조 벌어주면 나 1조 콜이다. 1조 콜이다.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스님이 나에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천도제를 한번.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이 풀리면 천도제 비용을 지급하겠다. 선천도제 후 비용 지불로 하자. 맞잖아. 아니 네가 자신 있으면 난 점집도 후불제 아파트 분양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자신 있으면 후불제 하면 됩니다. 후불제 공탁 걸고 후불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단 확률이 높은 것처럼 들리는 거는 맞은 사람만 재구매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야. 그런데 나는 30%의 확률을 가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은 안 된 사람은 안 와. 30이 다시 와.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으면 굉장히 용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귀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쓸데없는 얘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귀신의 종류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방령과 부유령. 들어봤어요? 지방령은 어디에 붙어 있는 애, 부유령은 떠돌아다니는 애. 지방령은 어디 한 군데만 있어. 소속감이 뚜렷합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청산백운이라고 합니다. 청산백운. 청산, 푸른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절에 가서 대방에 이렇게 큰 방에 가면 청산백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청산이 앉고, 그거는 본방대중, 거기 사중의 소임자들입니다. 바로고향 할 때. 그다음에 이쪽에 백운은 뜬 구름이에요. 흰 구름. 그래서 떠다니는 거에, 그 얘기는 뭐냐면 객스님입니다. 객스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선원 스님들이 백운이었습니다. 선원이 지금처럼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선원은 3개월 묶었다가 해제하고 3개월 풀었다가 3개월 묶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설 사시는 분이 아니고 떠나서 만행을 하셨다가 3개월 뒤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흰구름 같은 분이에요. 운순합자라고 하죠. 그렇게.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청산파, 백운파. 청산은 뭐라 그랬죠? 지방령. 백운은 부유령.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놈이 있고, 지방령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놈이 있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특별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단 뭔가 걔가 기분이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신 필요 없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계속 기분이가 안 좋아. 같은 집에 살잖아. 영향 미친다. 아니, 기분 안 좋고 뭐 다 필요 없고 고3이 같은 집에 있어. 영향 미친다. 영향 미친다. 어른이 약간 반치매인데 집에 모시고 있어. 영향 미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 주변에다가 쓰레기 태워. 불을 태우면 기운이 흩어져요. 불 태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절에 가니까 거기는 연못을 파놨더라고요. 절 앞에 조경으로. 그래서 내가 저거 연못 파면 안 되는데, 여기는 기운이 이렇게 약간 맺히는 자리여서 물이 있으면 더 맺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잡기도를 하면 낮은 기도들은 진짜 뭔가 빨리 효과가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공부하는 땅은 아니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런 데서 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 소리 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뜬금없이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뚝뚝 뭐 이렇게 시멘트 터지는 것 같은, 아파트는 그 시멘트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거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금 가면서 나는 거야. 그거 이게 철근을 좀 빼먹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소리 나. 그런 거고, 예전에 목조 건물 이런 거는 마치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쿵쾅거리는 소리들이 좀 나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반려동물입니다. 그런 거 있고,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뭉치면 빛으로 보입니다. 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뭐 도깨비불 같이, 인광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빛이, 그게 약간 저기압 상태에서 잘 나옵니다.
없애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연못을 메꾸고 거기에 불을 한번 태우고 처리를 하면 그게 사라질 거다. 뭐 도인 같잖아.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신비한 거는 다 인과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요게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뜬금없이 무슨 너 무슨 일 때문에 왔지? 이런 거 우리 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뜬금없이 나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단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쪽을 많이 보는 거고, 저는 제가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영역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저는 일종의 약간 외국 가이드인 거지. 그래서 한국도 다니고 외국에 대해서도 스위스 같은 데 가면 만년설이 막 키보다도 크잖아,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눈은 해 뜨면 녹는 거지. 근데 스위스 융프라우나 이런 데 가면 진짜 그렇게 돼 있지. 기차도 기차 레일로 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로 가고. 아니 맞잖아. 긍정 못 하시는 분은, 못 가보신 분들 나중에 제가 뇌시고 가겠습니다. 요즘 하나투어에서 같이 일 안 해볼래요?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 몰라. 그런데 저랑 가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스위스를 알겠냐, 뭘 알겠냐. 저랑 가보면 괜히 머리 잘못 돌렸다가 눈탱이나 한 대 맞는 거요. 눈 이래가지고 이런 건 한 대 맞지. 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식의 또 다른 논리 구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법칙으로 묶인 거는 법칙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비방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 그러니까 원인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묶였으면 그걸 푸는 법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이어야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살이 쪘어, 그러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 그런데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약을 먹으면 한 방에 빠져요?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죽죠. 요즘 그 덴마크에서 살 빠지는 약 나와가지고 대박 났다던데, 그죠? 부작용이 발견한 위대한 약. 그래서 그거 나오던데, 화이자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이 발견한 위대한 약 비아그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부작용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게 화이자. 여기도 이 덴마크 기업도 원래는 다른 거 뭐 암치료제인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이 빠져요. 암보다 살이 낫지. 왜냐하면 암으로 고민하는 사람보다 살로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지금 대박 났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는 경우인데, 그거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다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법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진짜 뭐 뜬금없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신통은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통이나 뭐 천안이나 뭐 어쩌고 뭐 투시가 돼요, 뭐 이런 거 우리 대수롭게 안 보잖아. 왜? 그 원리가 있다니까. 저한테 기회 되면 명상 같은 거 배우면 며칠이면 제가 그 됩니다.
눈에 뭐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원리가 있어. 이 바닥에 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원리가 있어. 기도하는 것도 원리가 있어. 하지만 다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나 힘들게 배웠어. 내가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들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 문화 현상의 원리와 기원을 찾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그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 전 세계에 20억 이상의 인구가 오늘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허리 굽혀서 안녕하세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한 놈도 없다. 왜 하필 이게 인사가 됐을까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문화가 그만큼 공부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전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철학을 알고 그거는 머리 디미르면 돼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고 어려운 공부야.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잘난 척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